내가 오전의 광량과 오전의 누적 광량 또는 순간 광량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온도를 얼만큼 올릴 것이냐. 내가 광이 오늘 누적 광량으로 계산을 하든 순간 광량으로 계산하든 한 충분히 1700, 1800의 광이 들어올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보다 끌어올려 갖고요. 훨씬 올리겠죠. 창은 닫고 온실은 온도 올려버리면은 우리가 보다 광합성과 균형이, 그러니까 광합성한 것들을 소모하면서 작물의 생육도 빨라지고 과일도 더 빨리 커지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곧 한날에 이르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오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전이 광합성을 하고 오후에 광합성은 안 한다 이렇게 하길래 그건 거꾸로 된 얘기다. 왜냐면 11시부터 2시까지가 최고 많이 하는 시기인데 11시까지는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준비 단계에서 워밍업 단계고 그때 광합성보다는 에너지가 제일 많은 시기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 최고 많이 하는 시기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거 잘못된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촉진시키고 생장 균형을 하는 이 오전과 오후가 되고요. 일몰 전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해지기 1시간 전, 2시간 전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습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습을 이렇게 가둬놓게 되면은 습을 많이 갖고 가게 되면은 일단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습을 많이 가져가면. 그래서 습을 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은 온도로 우리가 보통을 많이 제어를 해요. 창은 이 시기에 밤에 추워지니까 커튼은 습도와 광량 갖고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광을 갖고 제어를 하는데 습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커튼을 열을 수도 있겠죠. 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점에 보게 되면은 보통 9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내부 온도를 18도,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보통 18도 정도에서 창을 닫는거든요. 웬만하면은 광이 많을 때는 좀 더 19도, 20도도 가는데 보통 9월 중하순 가면은 18도에서 창을 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커튼은 100W, 50W, 150W 설정을 하는데 단 습도의 90%가 넘어가면 갭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갭에서 쓰고 있고요. 야간은 생장 속도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온도를 얼마큼 유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10월 초만 해도 광량이 한 1500 정도는 충분히 늘어요. 10월 초만 돼도. 그렇다고 하면은 야간 온도를 12도까지 떨어뜨릴 이유는 없죠. 15도, 17도를 놔야 실제로는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이때는 난방비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시점이에요. 9월달, 특히 10월달 중순에 내부 온도를 16도, 17도 맞추는 건 쉬워요. 난방 부하도 안 걸려 그때는. 근데 광도 1500, 1600, 1700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물이 큰데 그 광량을 다 이용하려면 야간 온도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생장조 속도라고 하는데 일출 전후하고 광합성과 관련된 게 하나 있어. 야간 온도가 충분해야 오전 광합성을 충분히 해요. 밤에 추우면은 밤에 뭐 10도, 11도, 12도 관리하게 되면은 오전에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 온도를 15도, 17도가 되면은 오전 광합성은 잘하긴 하는데 이제 에너지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광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이익일까를 고민이 되는데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사실은 광이 제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때까지는 광이 아직 많은 시기예요. 10월 중순이 넘어가야 광량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확 떨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야간 생장 속도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9월달 같은 경우는 8월에 정식하고 9월로 넘어갈 때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뭐냐면은 그 영양이냐 생식이냐를 가려고 조정을 해야 돼요. 영양으로 갈 것인가 생장으로 갈 것인가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8월 15일날 심었다고 하면은 이미 9월달 들어가면은 이미 적응이 돼서 균형 밸런스가 맞아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9월이 넘어가면서 척과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뭐 척과가 돼서 이제 비대가 되기 시작하고 올라가는데 요때 잘못해서 가을에 이제 흐린 날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영양 생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양으로 갈 수도 있어요. 9월달. 요즘에는 10월달에 또 흐린 날이 맞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뭘 갖고 할까요? 그때는 바로 온도의 상승을 갖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도씩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1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높아지면은 영양 생식 생장으로 간다고 하고요. 이것보다 낮아지면은 영양 생장으로 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오전의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데요. 오전에 환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부터는 온도를 그러니까 창을 닫아갖고 온도를 내가 생육이 얘를 봤더니
보니까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영양으로 가서 11월, 12월 달에 생장에 문제가 있고 저격도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저격을 세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잎으로 갈 양분은 이게 잎이 커지는 만큼 나의 과일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를 일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낮에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온도를 창을 닫음으로써 휙 위로 올려버리죠. 그러면은 아침 일출부터 2시까지의 평균 온도의 상승 곡선이 어떻게 돼요? 평균으로 내면 1.5도, 2도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죠. 온실은 뭘로 조정한다? 평균으로 조정한다고 했죠. 평균. 오늘 평균, 내일 평균, 그리고 3일 평균, 4일 평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주의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렇게 수업을 이 PPT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오전 온도를 올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뭐예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침 이슬 방지를 위한 난방 전략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슬을 생기면 안 돼요. 일단은 이슬을 생기는 시간 언제냐? 일출로부터 환기가 완료되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까지가 이제 결로가 생길 위험이 높으니 요 시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창을 닫고 이제 온도를 급상시켜 버리죠. 쭉 올려버리죠. 어떻게 되면 광도 많고 그러니까 광합성도 많이 할 테고 그 다음에 일교차도 크니까 그렇게 해서 일교차를 만들어 버리면은 광합성 양분들이 영양 생장에서 생식상으로 돌려버리면은 우리가 균형을 맞는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겠죠. 또 주의할 거는 요거는 환기가 완료된 다음에 온도를 올리라는 뜻이에요. 환기가 되기 전에 올렸다가는 작물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시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3월, 4월달, 9월, 12월달 똑같아요. 요게 이제 이게 빨간 게 이제 기온곡선이고요. 기온곡선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여기 녹색이 보이죠? 이 녹색이 뭐냐면은 푸몬이에요. 청색소 여기 이렇게 푸몬이 있어요. 우리가 이 푸몬을 갖다가 만들어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녹색선을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조조가원을 해서 일출 전에 조조가원을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바로 여기서 파란색의 과일의 포몬이 잎의 포몬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냥 놔뒀을 경우에 포몬이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이 노란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슬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슬점을 막기 위해서는 조조가원을 해서 오전에 충분히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온도를 못 올릴 것 같으면은 환기를 좀 더 시켜서 하던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요 시기, 그러니까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조가원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요. 조금만 조조가원을 해도 이때는 충분히 결로점을 피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한겨울에는 뭐 11월달, 12월달에 조조가원을 하는 못하는데 9월달, 10월달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때 잠깐만 해줘도 우리가 충분히 이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때 광이 어때요? 9월달, 10월달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전 광이 되게 좋은 시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조조광을 해서 깨워놓는다고 하면 어때요? 보다 우리가 난방비에 대비 광합성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야간 복사 냉각에서 이제 또 9월 달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 전에 한번 수업을 몇 번 복사 냉각에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환절기 때 4개의 원인은 공기 온도가 차가운 게 아니라 바로 복사 냉각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간 복사 냉각에서 하늘로 물로 뺏기는 건데요. 그 야간 복사 냉각이 심하고 바람이 없는 날 지표면이 고온이고 그다음에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안개 허리가 생기는데요. 모두 생장점이 4개의 주된 원인은 바로 야간 복사 냉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야간 복사 냉각을 고려한 커튼 전략에서요. 보통 지금 제가 이제 설정한 거는 보통 100W 정도에서 우리가 커튼을 설정하자. 100W에서 닫아버리자. 100W 닫고 그럼 닫아두면 되느냐? 90%만 닫자. 왜 그래요? 뭘 한 거예요 지금요? 9월달에? 닫아두면 습이 빠져나가지 않는 확률이 있어갖고 닫았지 말고 90%만 열어놓자. 90% 정도만 10%만 열어놓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습도 빠져나가고 식물체가 어느 정도 복사 냉각의 효과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지도 교수님 온실에 가봐서 또 얼마 전에 연락 받았더니 그 구역이 세 구역이 있는데요. 한 구역이 생장점이 4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 4개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발생했냐면은 세 구역 중에 2구역에는 저기 있어요. 보광등이 있어요. 보광등 오래 되게 좋았거든요. 보광등이 있어요. 보광등이 있다는 얘기는 가봤더니 제가 그 위에 울트라는 쳐져 있고 알루미늄 열려 있더라고요. 저녁 5시 반, 6시 정도에.
그래서 그 보강등을 쳤기 때문에 아마 열을 빼느라고 알루미늄을 치지 않았나 보다 하고 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실수로 저쪽 보강등을 설치하는 구역까지 창을 커튼을 알루미늄 커튼을 열어놓고 그건 닫지 않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생장점에 냉해가 발생했어요. 냉해가. 질문이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예전인 박스나 이런 거는 네. 생장점으로 추적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이제 그에 맞게 환기 온도를 난방 설정을 할 테니까 예. 예를 들어 복사 냉각이 있더라도 안 돼요. 돈이 나가면 나가지 냉해가 직접 온다는 건 냉해 와요. 왜냐면은 공급되는 에너지보다 뺏기는 에너지가 더 크면. 그러니까 복사 냉각이란 내가 순간 계속해서 초당 1제곱미터당 90W 정도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내가 식물체 몸에 90W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못 됐을 경우에는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 난방 설치가 렐 난방이거나 측면에서 열이 오잖아요. 생장점에 열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 괜찮은데 생장점에서 그러니까 냉해가 생장점이 받는 거예요. 아래가 받는 게 아니에요. 생장점만 받아요 주로. 생장점은 그 제일 밑에서 뭐라고 하죠? 여기가 안 와요. 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룹 파이프에서 열이 올라와도 거기가 제일 차갑고 측면에서 와도 차갑고 그래요. 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동절기에서 이제 그 야간 복사 냉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뭐 벽밭에서 100%다 될 수도 있고 일부 열어놓기도 한다는 것들이고요. 제가 이따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복사 냉각 우리 얼마 전 우리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보여드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9월 환경관리인데요. 이제 SR이라는 거는 이제 일출 일출에 일출 전 2시간, 일출 후 2시간이고요. 차광 보온 커튼을 갖다가 온도 반응으로 이제 일으킬 때 아침에 해요. 온도 반응을 하고요. 커튼 및 천창은 갭을 사용하고 습도 관련해서 차광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커튼 열릴 시 환기 온도 올린다. 뭐냐면은 그 차광을 할 때 차광을 먼저 열린다는 거는 그 보온 스크린을 늦게 연다는 거잖아요. 보온 스크린을 늦게 연다는 얘기는 차광에서 떨어지는 그 공기를 막아준다는 개념도 있고 이 차광이 해가 뜨기 전에는 뭐예요? 이미 해가 뜨기 전에는 잘못하면은 하늘로 열을 뺏기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어요. 복사 냉각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차광은 먼저 그 차광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스크린 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시, 그러니까 10시 했잖아요. 그럼 12시까지는 차광 커튼 사용하고 습도에 있다는 환기 전략. 차광 커튼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2시부터는 그 다음에 그 일출 때는 뭐냐면은 일출부터 4시, 그러니까 일출부터는 우리가 보온 커튼을 사용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일평균 온도를 18.8도에서 26.6도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1단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6시까지 이미 쭉 해서 난방을 갖다가 올리죠. 이게 난방이고 여기가 이제 환기거든요. 쭉 올리고요. 그 다음에 8시까지 유지하다가 8시에 다시 쭉 올라가고 한 2시까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온도를 계속 올리죠. 올렸다가 떨어뜨린 설정을 했어요. 6단계까지.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 봐요. 여기. 이거 볼게요. 요게 뭘까요? 녹색이 습도죠. 습도가 한낮에는 어떻게 돼요? 9월달인데 거의 50%까지 떨어져 있죠. 이렇게 50%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설정값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게요. 온도를 볼게요. 온도가 이렇게 갔다가 보통 그러니까 12시까지 좀 높았죠. 쭉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9월달이니까 먼저 높은 시기잖아요. 아직 떨어졌다가 새벽 되면은 떨어졌는데 우리가 난방 설정을 몇 도로 해놨어요? 여기서 난방 습도가 17도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다시 난방기가 돌아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쭉 올라가죠. 그리고 해 뜨고 나서 여기서부터 쭉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녹색이 온도이고 이 파란 게 외부 온도이고 그 다음에 이건 난방 온도, 산정 환기 온도를 했죠. 그래서 환기 온도를 내가 이렇게 보면은 25도 설정을 했어도 온실 온도는 33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광량이 빠졌는데 광이 이때 되게 좋았어요. 광량이 거의 누적 광량이 거의 1800에서 2000줄 넘어가 버리니까 이때는 이렇게 높게 온도를 높게 설정해도 문제가 없던 시절이죠. 이렇게요. 온도가 30도가 넘어간 시절이고 정식은 8월 초에 정식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세팅값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여드려요.
예? 이거 근데 일단 전략한 거랑은 잘 안 맞는 거네요. 안 맞죠. 왜냐면은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래요. 아직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이렇게 짜놓았다는 얘기죠. 외부 에너지 높을 때는 내 전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왜냐면 외부 온도가 아직 9월 초가 되니까요. 9월 초에 외부 온도 보세요. 한낮에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벽이죠. 새벽에 아직 15, 6도가 돼요. 이렇게 아직도 9월 초만 돼도 9월 중순만 돼도 벌써 안 떨어져요. 물론 가끔가 추울 때도 있지만 요 날은 보게 되면 15도까지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요 온도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깥의 온도가 내부 15도 찍었다가 불과 2시간 만에 2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아무리 환기라든 뭐라든 간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래요? 우리가 하는 게? 여기서 뭐라 할까요? 여기서? 스크린 닫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산란 스크린, 에너지 스크린 여기서 사용하죠. 광이 들 들어오게. 여기서 뭘 써요? 여기는 뭐 쓸까요? 차광 스크린 쓰죠. 여기는 뭐 쓴다? 에너지 스크린 쓰고 여기는 차광 스크린 쓴다. 전략을 짜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잘. 워낙 해가 세니까 아마 12월 달 볼게요. 12월 달 특징은 이제 저온 약광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12월에는 보온을 이제 우리가 유지를 하고 탄산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을 닫아놓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커튼 및 찬장 그러니까 갭에 관련해서 습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야간 온도와 이틀 방지를 위한 요식의 난방 전량은 빠져 있는 상태고 부족한 광합성 화물 조절을 위한 초저녁 온도 조절도 빠졌어요. 일단은 적상 관리를 고려한 일평균 온도를 관리해야 될 거고 초대와의 템퍼처를 고려한 일평균 온도 및 일교차 관리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저 온도 관리 전략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것들은 밑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요거 밑에 아니고 2번, 3번, 4번은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뭘 알아야 2번, 3번, 4번을 우리 시도를 짤 수가 있어요. 2번, 3번, 4번. 내가 오늘 봤더니 나무를 봤어. 그러고 나서 다음 3주 동안 내가 2주 동안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고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작물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여기서 야 이거 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류를 2% 더 가게 할 것인가, 관리 더 가게 할 것인가,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짜지겠죠. 여기서 일단은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볼게요. 보통 우리가 내부 온도가 그러니까 보통 호텔을 얘기할 때요. 내부 목표 온도가 4도라고 쳐요. 목표 온도가 난방 온도보다 4도 낮을 때 커튼 하나 닫고요. 2도가 낮을 때 하나 닫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13도로 세팅을 해놨어요. 내부 온도 13도로 했어요. 근데 외부 온도가 9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도 낮으니까 커튼을 하나 닫아야겠죠. 보온 커튼을. 그 다음에 이보다 2도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커튼을 닫죠. 그러면은 그러면 한겨울에는 맨날 닫고 있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온도만 갖고 얘기한 거 일단요. 그 다음에 단 습도가 높으면은 외부 온도가 더 낮을 때도 닫도록 한다. 습도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 위에 습도가 90%예요. 90% 기준으로 외부 온도를 95%에서 외부 온도를 3% 낮춘다는 뜻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 외부 온도가 6도라는데 하부온도가 4도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부 온도가 기준으로 95%에서 외부 온도 3초 낮춘다면은 온도는 6도, 4도. 그러니까 얘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커튼이 닫는 시간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습을 조금 빼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밑에 있고 있어요. 광도가 높으면 커튼을 열어둔다 이거예요. 150W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기준적으로 내가 150V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150W를 잡아놓는데 150W가 안 되더라도 닫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하기 나름 150W가 넘어도 닫을 수도 있어요. 너무 추우면은 울트라 닫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설정값은 150W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설정이 맞아요. 대충 이건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거 보면은 야 무조건 닫아야 되네. 근데 두 번째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도가 오지면은 조금 더 낮아도 닫지 말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이 150W 이상이면은 열어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으면은 내 개인적으로 에너지 스크린은 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5가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고 내온실의 난방력